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 바로 컴퓨텍스 2025입니다. 아시아 최대 기술 전시회죠. 블룸버그 기사를 중심으로 살펴볼 건데요. 엔비디아 얘기는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오늘은 그 외에 좀 주목해야 할 흐름들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네, 맞아요. AI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땠는지, 또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정책 같은 큰 그림 속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는지 보면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올해 컴퓨텍스 작년하고는 분위기가 확 달랐다면서요? 네, 작년에는 그 챗GPT 나오고 나서 정말 AI 축제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올해는 뭐랄까 미국의 그 무역 정책,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불확실성? 그게 좀 짙게 깔려 있었다고 해요. 아, 거물급 인사들은 여전히 많이 참석했는데요. 젠슨 황이나 크리스티아노 아몬, 영리우 회장 같은 사람들이요. 네, 참석은 했는데 마냥 분위기가 밝지만은 않았다는 거죠.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가장 큰 주제 중 하나로 떠오른 게 바로 칩 제조 지형의 변화예요. 아, 트럼프 대통령의 메이드 인 아메리카 그 압박이 계속되면서요. 그렇죠. 당장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대만 TSMC가 애리조나에 어마어마한 돈을 또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1,000억 달러요. 와, 1,000억 달러. 엄청나네요. 네, 다른 공급망 기업들도 관세 때문에 미국으로 막 가려고 서두르고 있고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건 미국 대통령이랑 기술계 거물들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다는 거예요. 사우디요? 그건 또 왜요? 이게 중동이 새로운 AI 허브가 될 수도 있다는 신호로 읽히거든요. 서방 기업들이 중국 말고 다른 시장, 그리고 막대한 오일머니를 찾는 거죠. 아,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이군요. 그럼 대만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도 있겠네요. 중국 수출 규제도 있고 하니? 맞아요. 댄 리스테트 같은 분석과도 대만에 더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다고 봤고요. 음, 이런 지정학적인 배경 속에서 정작 그럼 AI 자체에 대한 얘기는 어땠을까요? 작년이랑은 좀 달랐다면서요? 네, AI 성과의 불확실성이랄까 좀 더 현실적인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년만 해도 막 인터넷 혁명급이라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실제 소비자들 반응은 아직 좀 미지근하다. 네, IDC 데이터만 봐도 그래요. 작년 4분기 스마트폰 출하량이 2.4%, PC는 1.8% 늘어나는데 그쳤거든요. 생각보다 크진 않네요. 삼성 같은 데서 말하는 생활 속 AI 혁신, 이런 게 아직 크게 와닿진 않는다는 거군요. 애플도 아직이고요. 네, 청취자분들도 사실 일상에서 와, AI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바뀌었어 하는 걸 막 체감하긴 아직 좀 어렵지 않으신가요? 그러게요. 저도 아직은. 그렇죠. 그러다 보니 AI 거품 아니냐 이런 얘기도 슬슬 나오는 거죠. 아, 거품론이요? 네, 물론 미국 빅테크들 투자는 여전히 엄청나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도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 일부 축소했고 알리바바의 조차이 회장도 경고했잖아요. 목적 없이 데이터 센터만 막 짓는 건 위험하다고. 음, 정보는 넘쳐나는데 정작 나한테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네, 딱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인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작년에는 AI PC로 엄청 떠들썩했는데 올해는 이상하게 조용했다고요. 네, 맞아요. 좀 눈에 띄게 조용했죠. 새로운 리프탄 CEO의 스타일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지금 인텔 상황이 좀 어렵긴 하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지고 있고 예전엔 경쟁사 고객이었던 기업들한테 이제 와서 우리 공장 써달라고 설득해야 하고요. 네, 그게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단순히 기술력만 보여줘선 안 되고 왜 TSMC 대신 인테리어야 하는지 그 답을 줘야 하니까요. TSMC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나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 리프탄 CEO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요? 이분이 원래 칩 설계 소프트웨어 회사인 케이던스 CEO를 12년이나 했어요. 반도체 투자나 M&A 경험도 아주 많고요. 아, 전문가시네요. 네, 그래서 지금 최우선 과제가 실행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파트너들 안심시키고 엔비디아나 TSMC와의 격사를 줄이는 거. 그래서 비핵심 사업부는 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조직을 다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아, 그리고 폭스콘, 아이폰 만드는 회사로만 알았는데 이번에 좀 다른 행보를 보였다고요. 네, 영리호 회장이 직접 기조 연설까지 하면서 AI 서버 조립 사업 키우겠다고 엄청 강조했어요. 아, 아이폰 말고 다른 목걸이를 찾으려는 거군요. 그렇죠. 수익 다변화 전략이죠. 미쓰비시랑 전기차 만든다고 발표도 하고 로보틱스 쪽에도 막 뛰어들고 있어요.
리우 회장이 컴퓨텍스 초점을 AI 플러스 로봇이라고 딱 정의했더라고요. 오, AI 플러스 로봇이라 흥미롭네요. 마지막으로 엔비디아 얘기도 잠깐 해야겠죠. 젠슨 황 CEO는 여전히 스타였고요. TSMC 회장이랑 만나는 모습도 포착됐고요. 네, 항상 화제의 중심이죠. 엔비디아는 매년 AI 칩을 새로 내놓을 계획이고 로봇 산업에도 엄청 주목하고 있어요. 로봇이요? 네. 또 IDC 분석가는 엔비디아랑 미디어텍이 손잡고 ARM 기반 칩으로 인텔의 텃밭인 PC 시장에 도전할 수도 있다고 봤어요. 전력 효율이 좋으니까요. 와, PC 시장까지 넘보는군요. 그리고 아까 말한 중동 방문단에 황 CEO도 포함됐다는 거, 이것도 중요해요. AI 칩 수출 규제가 좀 풀리면서 UAE나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AI 역량을 키우는데 엔비디아가 도움을 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렇군요. 황 CEO가 미래를 잘 예측해서 모두에게 필요한 기술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자,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컴퓨텍스 2025가 단순히 기술 발전만 보여준 게 아니라 뭐랄까 지정학적인 변화, AI의 진짜 가치에 대한 고민, 또 인텔이나 폭스콘 같은 기업들의 생존 전략까지 정말 복잡한 현실을 다 보여준 자리였네요. 네,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제 기술 발전이라는 게 기술 그 자체로만 평가받는 게 아니라 경제 현실이나 지정학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그 의미랑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죠. AI 혁명이 진행 중인 건 맞지만 그 길이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예측하기 어려울 거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자료를 보면 미국이 한편으로는 AI 칩 수출 규제를 풀면서 중동 투자를 늘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국 제조업을 살리겠다고 하잖아요. 네, 약간 모순적으로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첨단 AI 기술의 통제권을 둘러싼 세계적인 힘겨루기는 과연 어떻게 흘러갈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